28일 후, 28주 후, 그럼 다음은 28개월 후나 28년 후 깔깔. What? 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새벽의 저주와 함께 좀비들의 달리기 시대를 연 영화 28일 후의 후속편 28년 후에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장난식으로 후속작이 나오면 28개월 후나 28년 후겠지 하면서 농담하곤 했는데 진짜로 그런 제목으로 나와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편만으로도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 높은 연출로 돌아와서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예고편의 첫 시작은 보고 놀라웠는데요.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집 배열 마치 새벽의 저주의 첫 좀비 시퀀스를 보는 듯 했거든요. 이 장면에선 28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깨알 요소들이 많은 장면입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브라운관 TV, 아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티니핑의 조상격인 텔레토비, TV 옆에는 원하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CD가 모여있는 모습도 보이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깨지긴 했지만 할리우드에는 암묵적인 금기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죽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인데요.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을 최소화하지 않는 이상 19세 이용가일 테니 이런 장면도 과감하게 넣은 것인가 싶지만 좀비 사태 시작을 알리는 문구 바로 다음으로 똑같은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니 이번 작품은 충격적인 요소가 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특히 평화로운 분위기의 텔레토비와 옹기종기 모여서 텔레토비를 보고 있는 아이들 뒤로 엄마가 들어오며 분위기가 반전되는 연출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장면은 시기상 영화 초반에 나오거나 영화 중반에 과거 해상 때 나올 텐데 영화 중간중간에 나올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도대체 어떨지 기대가 될 정도로 분위기 반전의 효과가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 성당, 같은 성당이 아닐지라도 28일 후에서 나왔던 성당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장소죠. 이 작품이 28주의 후속작이 아닌 28일 후에 후속작이라고 하는 솔직히 말해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독특한 후속작 개념을 내세우긴 했지만 예고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확실히 본격적인 전체 느낌이었던 28주보단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주가되었던 28일 후의 느낌이 더 강한 예고편입니다. 이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될 것으로 여겨지는 섬이죠. 한눈에 보이는 고립, 크기가 큰 것으로 보이는 섬은 아니기에 이런 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좀비들이 완전히 제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8년 후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섬에서 벗어나 본토, 즉 영국에서의 이야기가 될 텐데 뒤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과 함께 초반에는 이 섬에서의 평화로운 모습에서 점차 지옥도의 본토로 장소가 변화하며 스토리의 텐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들리는 이 방송 소리 이 방송 소리가 정말 한국 예고편에서도 이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뭔가 했는데 러디어드 키플링 시인의 부츠라는 시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정글북의 동화 작가라고도 하네요. 이 시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시의 내용과 예고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와 관련해서 예고편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가로선을 그어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는 예고편에 나오지 않은 듯한데 제가 보기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말한 듯하지만 제가 알아채지 못한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2차 보어 전쟁 당시 영국 보병의 생각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군의 피로와 단조로움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오묘한 느낌이 오시죠? 아무리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라고 해도 그 상태로 28년이 지나면 과연 그 사태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요? 처음 발발했을 때보단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것입니다. 28일 후 세계관의 흥미로운 점은 이 좀비 사태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닌 영국 한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8주 마지막에 프랑스에도 좀비가 퍼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영화는 28주가 아닌 28일 후의 후속작이기에 아직 좀비 사태는 영국 내의 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시의 주체는 영국 보병이지만 28년 후 세계관 속 영국의 사람들뿐만이 아닌 영국 사태를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좀비 사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보면 이 나토 군인들이 과연 영화 속 좀비들을 상대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왔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볼 만 하겠죠. 방송에서 시작한 씬은 숫자로 시작하는데 이 숫자는 하루하루 행군해야 하는 거리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군대에서 행군할 때 어느 정도 남았을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기도 하죠. 그 심정을 표현한 문구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씬은 전쟁에는 제대가 없다. 살벌한 말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방송에선 절규하듯 내뱉고 시에서 또한 중요한 문구로 작용하는데 무관심과는 별개로 전쟁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걸 28년 후에 대입하면 좀비 사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졌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죠. 이 문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과 벗어날 길이 없다는 무력감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에는 중요한 문구가 좀 더 있는데 이 내용들이 예고편의 뒷내용과 이어집니다. 군화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미쳐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좀비 사태와 대입시켜 볼 수 있겠죠. 방송에서 절규하듯 읊는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에게 간청하며 미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쟁의 잔인함과 인간의 한계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고편의 후반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의 초반 부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섬에서의 분업을 통한 평화로운 모습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시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영국 본토로 보이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는데 점차 좀비 사태로 인한 변해버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 건물벽에 써있는 문구 보라, 그는 구름들과 함께 나타난다. 아무리 봐도 종교적인 문구 같죠? 찾아보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쓴 듯한 짐이라는 이름 2815 팬들은 쎄할 겁니다. 2815 주인공의 이름이 짐이거든요. 이 짐이라는 이름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이번 예고편의 주요 떡밥 중 하나인 이 매달려 있는 좀비입니다. 이 장면의 요상한 점은 좀비는 매달려 있는데 글은 위에서 아래로 읽기 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정황상 좀비를 매달고 칼로 짐이라고 그은 것으로 보이죠. 이 상처에 핏기가 남아있는 걸로 봐선 매달리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인물이 과연 2815의 짐이 맞는지는 본편을 봐야겠지만 이미 다른 해석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이 예고편에는 짐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의 좀비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2815의 주인공 짐일까요?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와서 이 가면을 쓴 인물 예고편의 중반에 와서야 등장한 것을 봐서 영화 본편에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올 듯한데 그럼 시간상 영국 본토의 인물이겠죠? 이 예고편에선 정말 의아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인골이 등장합니다. 마치 종교적인 이유로 조용을 한 듯한 느낌을 줄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영화의 핵심이 될 듯한데 28년 후에 공개된 포스터 중에는 좀비들도 진화를 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보이는 거대한 덩치의 정체불명의 존재, 이 존재가 진화한 좀비로 예상되는 좀비죠. 28년이 지나는 동안 좀비도 진화를 했다면 거대해지고 말라도 생존을 하는 좀비의 모습을 보며 이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일부 무리들이 이런 탑들을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의아한 문구입니다. 이 작품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처럼 애초에 현실성과 거리가 멀어서 좀비들이 진화를 해도 영화니까로 넘어가기에는 2815 시리즈의 분위기와 좀비의 진화라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진화란 레지던트 이블처럼 극단적인 것이 아닌 조금의 변화, 힘이 일부 강해지거나 생명력이 끈질겨지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송에서 나온 시와 합쳐보면 끝나지 않는 좀비 사태 속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질긴 생명력을 가진 좀비들을 보며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단 숭배하는 집단이 생겨난 듯합니다. 28일 후와 28주 후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는 생존자 무리가 적대적인가 아닌가도 있었죠. 28주와 다르게 28일 후의 군인들은 오히려 주인공 일행을 위협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번 작품에서 또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좀비가 아닌
인간 무리일 듯한데요. 28일 후에서의 스토리를 생각해볼 때 좀비가 된 동료와 같이 있던 군인들처럼 어느 정도의 좀비 통제를 통해 주인공 일행과 예고편속 군인들을 위협해올 듯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아이를 숭배하듯 떠받드는데 군중 중에는 아이가 없는 걸로 봐선 영국 본토에는 아이가 없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비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으로 아이가 없다기엔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른들만 모인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분노 바이러스의 증상이 아닐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28일 후 시리즈에선 워킹데드와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무증상 복균자라는 설정은 없습니다. 28주 후에서 무증상 복균자가 있긴 했지만 이 작품의 전작이 아니기도 하고 만약 설정을 공유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리기 전까진 바이러스 복균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서 그런 설정은 아닐 듯 합니다. 이 장면을 전후로 이어질 스토리에 따라서 영화 후반부 클라이맥스의 스토리가 달라질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8년 후 예고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28일 후의 주인공 짐의 역할이 이 작품에서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려 2번이나 짐이라는 애칭으로 이름이 드러난 짐. 예고편 속 등장한 좀비들과는 별개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28일 후 이후의 세계관에서 어떤 인물로 변했을까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